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소위 멸망전으로 불렸던 첫승 대결 1, 2라운드에서 2패를 당한 맨유가 1, 2라운드에서 2무를 기록했던 리버풀을 꺾고 14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리버풀은 16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자 또 최근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이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뤘던 팀으로서의 위용이 많이 흔들린 모습인데요. 맨유 전반 16분 제이든 산초의 선제골, 후반 8분 마커스 레시포드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주도했고 후반 36분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의 골로 추격의 고삐를 당기면서 막판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맨유가 더 이상의 실점 없이 2대1 승리로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 리버풀이 여러모로 안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일단 리버풀이 개막 후 3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2012-2013 시즌 브렌단 로저스 감독 시절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이 이 경기 전까지 2022년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다가 처음 졌어요. 그 전 21경기 연속 무패였거든요. 16승 5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무패 행진이 끝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이 맨유의 가장 약한 팀이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이어졌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기록으로만 봐도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29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리버풀이 맨유에게 두 번째로 많이 진 팀보다 8번이나 더 많은 패배를 당했다. 맨유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를 상대로 5대0, 4대0 크게 이기면서 주도했었고 사실 맨유가 2018년 3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리버풀을 이기지 못하면서 최근에 리버풀이 많이 맨유를 좀 따라왔고 맨유를 뒤엎었고 맨유를 이제 추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대결을 통해서 리버풀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부임한 이후 맨유가 감독을 꽤 많이 바꿨는데요. 클롭 감독이 리버풀 부임 이후 맨유의 4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2016년 1월에 루이스 파날 감독에게, 2018년 3월에는 주제 무리뉴 감독에게, 2021년 1월에는 올레군나라 솔샤르 감독에게 패한 이후 이번에 텐하 감독에게까지 4번의 패배를 각기 다른 감독에게 한 번씩 당하는 기이한 기록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이 맨유 원정, 특히 올드 트래포드에서 약한 모습 보여왔는데요. 올드 트래포드에서만 17번째 패배고 이 기록 역시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치른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색적인 기록을 또 하나 남겼는데요. 홈 경기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른 역대 304경기에서 전반전을 이기고 끝낸 경기에서 모두 다 지지 않았다. 281승 23무를 거뒀다. 전반전에 이기면 맨유는 역전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대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공식 선정된 선수는 후반전 8분 팀의 결승골이 된 두 번째 골을 기록한 마커스 레시포드였습니다.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레시포드, 맨유의 10번 자격이 있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고 특히 올 시즌의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날 전반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후반전에는 마샬의 투입 이후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해서 전술적인 역할도 잘해줬고 화끈한 돌파력도 보여줬고 날카로운 결정력까지 보여줬습니다. 팬투표로 진행된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서는 36.8%의 지지를 레시포드가 받았고요. 추격골을 넣은 살라가 리버풀 팬들의 몰표를 받으면서 33.6%의 지지를 받았으나 레시포드가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선제골을 넣은 제이든 산초는 19.7%의 득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 레시포드 선수의 기록 대단했는데요. 사실 팬투표를 떠나서도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이날 총 30번의 골터치가 있었는데 상대 박스 안에서만 6번의 터치가 나올 정도로 공격적으로 맨유가 경기를 했고 리버풀 문전으로 잘 치고 들어갔다. 11번의 경합 중에 6번 승리했고요. 5번의 드리블 돌파를 또 펼쳐 보였고 5개의 슈팅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2020년 10월달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 7번의 슈팅을 시도했던 레시포드의 최다 슈팅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고요. 게다가 이번 경기 득점은 2022년 1월달 올 초에 있었던 득점 이후 처음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은 골, 정말 오랜만에 레시포드가 997분 만에 무득점의 가뭄을 깨내면서 레시포드가 살아났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포드의 골을 도운 후반전 교체 출전 선수 앙토니 마시알, 이번 맨유의 프리시즌 기간 동안 테나 감독의 축구에서 마시알이 너무나 잘해주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서 이탈했잖아요. 맨유의 첫 2경기 부진이 마시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후반전 45분 동안 마시알이 보여준 경기력이 대단했는데요. 5번의 경합 성공을 45분 동안 해냈고 4번의 돌파를 성공했는데 이것 역시 이날 경기 최고 기록이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3번, 기회 창출 2회에 1도움까지 교체 출전해서 리버풀의 추격 의지를 꺾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전의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맨유를 향한 애정만큼이나 또 맨유가 부진할 때 강한 독서를 퍼부어왔던 게리 네빌, 이날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출연해서 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날 맨유의 경기력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주는 신호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2개월, 즉 지난 1년 동안 맨유에서 보지 못한 것을 봤다. 테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뭔가를 한 것 같다. 오늘 90분 동안 본 경기력 믿을 수가 없다. 리버풀은 최근 몇 년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맨유가 주도했고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라는 것 분명히 대단했는데요. 맨유가 부진할 때도 텐하 감독을 탓하기보다는 구단의 운영을 탓했고 선수들을 탓했던 네빌이거든요. 텐하에 대한 지지를 또 한번 표했고요. 이날 경기 맨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기록은 바로 활동 거리입니다. 맨유가 113km를 뛰었고 리버풀이 110.6km를 뛰었기 때문에 3km 이상을 더 많이 뛴 것이죠. 활동량과 속도, 스프린트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굉장히 대표적인 팀인데 맨유가 더 많이 뛰었고 스프린트 횟수도 155회로 리버풀보다 51회를 더 많이 했으니까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열심히 뛴 팀이 맨유였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 역시 게리 네빌과 함께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로 출연을 했는데요. 리버풀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퀄리티와 비교하자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지난 시즌 승점 1점 차이로 우승을 놓쳤고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리버풀과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의 양강구도를 확립하면서 우승 경쟁을 해왔는데 올 시즌에 리버풀은 맨시티의 상대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버풀 같은 팀이 이렇게 형편없이 출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리버풀 정말 잘해왔고 높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그 기준에 100만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리버풀 너무나 많이 안 좋고 빨리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맨유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는 이 경기를 보고 경기 종료 직후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열망, 직업의식, 열정, 마침내 맨유에게서 기대했던 경기력을 봤다. 맨유가 드디어 보여줬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선제골을 넣은 제이든 산초 역시 굉장히 자부심을 표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두 경기는 잘 되지 않았지만 오늘 반등했어요. 지난주에 상처가 컸습니다. 우리 모두 반등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늘 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득점 상황에서 수비를 따돌리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경기 맨유 팬들의 반응을 보셨겠지만 정말 큰 의미를 갖는 승리였습니다.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여준 경기력을 매 경기 보여줘야 합니다. 승점 3점을 얻어서 기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득점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노렸다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전 4대0 패배 너무나 아팠지만 반등했다라고 기뻐했는데요. 리버풀의 레프트백인 앤드류 로버트스는 이날 경기 쓴소리를 맞이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변해야 산다라고 했는데요. 로버트슨의 솔직한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겁니다. 끌려가선 안 돼요. 웜업부터 우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맨유 팬들이 대단한 응원을 했는데 우리는 승리를 그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3경기 승점 9점 중에 2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출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모두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해요.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커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실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맨유가 더 경기를 잘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계속해서 실점하고 먼저 골을 내주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는 부분들 개선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던 로버트슨의 반성이었습니다. 에릭 테나 감독 마침내 맨유 부임 후 첫 승을 거뒀는데요. 테나 감독의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잘했고 투혼을 보여줬죠. 저는 다른 접근법과 다른 태도를 원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플레이해야 하고 그러면 더 위협적인 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좋은 정신을 갖고 있고 그걸 오늘 보여줬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 서로 옵션을 만들어주고 용감하게 플레이하라고 했어요. 레시포드와 산초가 득점해서 기쁩니다. 페르난데스는 주장으로 책임을 맡아줬습니다. 바란과 함께 리더십을 보여줬죠. 이 선수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팀에는 더 많은 리더가 필요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본래 주장인 맥과이어를 벤치로 내리고 공격의 핵심인 호날두까지 벤치로 내리고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 레시포드와 산초가 공격 2선 전방을 맡으면서 호날두, 맥과이어가 없는 맨유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테나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경기력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전뿐 아니라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모든 경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매 경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투혼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쿼드를 모두 활용해야 해요. 50경기에서 60경기를 치러야 하고 경기마다 선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가이어와 호날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선수들이고 앞으로 혹은 조만간 역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선수들을 보유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적 시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선수단의 퀄리티와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이날 후보로 내린 메가이어와 호날두를 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 매 경기 우리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고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리버풀전이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다라면서 선수 영입이 있을 것이고 선수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날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솔직한 심경입니다. 클롭 감독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유가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보다 맨유가 적극적이었고 일찌감치 골포스트를 때리기도 했죠. 맨유가 골을 넣고 난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유와 달리 기회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전반전은 1대1로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맨유 원정에서 많은 슈팅을 했는데 조금 더 차분해야 했습니다. 후반전에 데헤아가 환상적인 선방을 하기도 했죠. 득점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도 힘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변명 섞인 또 불운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맨유의 승리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멘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팀에 타격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런 전투와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을 합니다.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죠. 맨유의 블록을 깨야 했는데 우리는 100%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쫓아가야 하는 경기를 했어요. 원치 않는 상황이죠. 상대의 역습 위협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골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오프사이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상 선수 문제로 까다로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1군 선수 14명, 15명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상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상한 얘기로 들릴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본머스, 뉴캐슬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력으로 봤을 때 부상 선수가 많은 와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기지 못했다. 오프사이드 오심 때문에 결승골을 내줬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던 것도 맞지만 맨유에게 질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상자가 더 이상 나온다면 큰일이다. 부상이라는 불운이 우리를 덮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맨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책을 하기도 했는데요. 클롭 감독의 BBC와 인터뷰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우리가 정확히 예상한 대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보다는 맨유 팬들이 기대한 대로였죠. 맨유는 우리보다 살짝 더 적극적이었고 더 많이 플레이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망을 갖고 플레이했습니다. 맨유가 골을 넣었죠. 우리 수비가 다르게 대처해야 했어요. 하지만 골이란 그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전반전의 후반부에 우리는 맨유의 문제를 야기했어요. 큰 기회도 있었죠. 후반전에 플레이가 좋아졌는데 두 번째 골을 내줬어요.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조금은 서둘렀습니다. 자꾸 골을 내주면서 서두르고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차분하지 못했다. 경기력 자체는 충분히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쫓겼던 게 문제였다. 그리고 초반에 기세가 좀 밀린 면이 있었다. 맨유가 사실은 조금 더 간절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득점을 했고 그 시기에 득점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했고 그래서 진 것이죠.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졌습니다. 다른 날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갖고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요. 우리는 토요일에 홈 경기가 있습니다. 안필드를 흔들어야 합니다. 불을 붙이고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리버풀 서포터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 변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토요일 홈 경기, 홈팬들 앞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안필드가 화끈하고 뜨겁고 달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리버풀의 4라운드 경기 8월 27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승격팀 본머스와의 경기인데요. 본머스 승격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기지 못한다면 변명이 될 수 없는 경기일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리버풀은 이어서 9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뉴캐슬과도 연달아서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가 펼쳐지는데요. 과연 리버풀이 이 연속된 홈 경기 그리고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